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보여준 무사 안일한 태도와 전 현직 관료들과 민간 이해단체와의 유착 실태는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관피아,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입니다. 무사 안일에 빠져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퇴임 이후에는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등 자리 보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관료 집단을 범죄 조직에 빗댄 겁니다. 특히 이번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관피아들이 보여준 무책임한 행태는 모든 국민에게 공분을 넘어 깊은 상처를 안겨줬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전면적으로 뜯어 고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자리 보존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이 정부에서는 반드시 퇴출시킬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있다면 공무원이 자신의 책무를 소홀하게 한다는 것이고 결국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잘못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실은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복지부동의 행태를 보이는 공무원들을 퇴출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해운조합 등 민간 이익단체와 유착한 정황이 포착되면 엄벌에 처할 방침입니다. 뉴스와이 이한승입니다. 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해피아, 관료 낙하산 문제는 비단 해운업계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대규모 원전 비리 뒤에는 원전 마피아가 있었고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을 일컫는 모피아와 교육관료 출신 교피아 등 전관 예우 문제는 모든 관료계에 퍼져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신고리 원전 부품 시험 성적 위조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된 원전 비리 수사. 장장 100일이 넘게 꼬이고 얽힌 비리 사슬을 쫓은 결과 부품업체와 검증기관이 두루 연결된 검은 고리가 드러났습니다. 업체들은 부품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했고 감시해야 할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 기관 임직원들은 돈을 받고 눈을 감았습니다. 퇴직 후에는 이들 업체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으니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이뤄질 리 없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수사 역시 비슷한 양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건 해양수산부 출신 공직자, 이른바 해피아가 한국선급과 해운조합 등의 요직을 꿰차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피아처럼 업계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이들 관료 낙하산은 전 분야에 걸쳐 고루 퍼져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관료 출신을 일컫는 모피아, 건설업계에는 국토교통부 출신 국피아가 있고 산업계에는 산피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관료들은 퇴임 후 관리감독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방패막이가 되기도 하고 때론 민관 유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퇴직 공무원의 취업을 기업뿐 아니라 협회와 조합 등 관련 단체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을 때마다 검토만 했을 뿐 고쳐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천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너무 많고요. 사고 났을 때마다 단발성으로 그치지 말고 국회에 정말 충분히 연구를 하고 논의를 해서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벌 만들고 그걸 개정하는. 결국 이번에도 관료 마피아와의 전쟁을 선언한 청와대가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뉴스와이 이경입니다. 이처럼 무사안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관피아형 행태에 이번 세월호 참사의 수습 과정에서 또 확인됐습니다. 탁상 행정과 부처 이기주의는 시리에 빠진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에 또 한 번 못을 박았습니다. 보도에 임광빈 기자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사흘째 되던 날 시시각각 흘러만 가는 시간에 피가 마르는 가족들과 달리 사고 수습을 책임져야 할 해양경찰청 차장은 위로는커녕 당당하게 어렵다, 안 된다는 말만 늘어놓습니다. 안개가 많이 꼈습니다 하면 안개 많이 꼈어요.
핸드폰이 터지지가 않습니다. 멀어서 그렇습니다. 앞서 또 다른 해경 간부는 초기 대응을 지적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80명을 구했으면 많이 구한 것 아니냐며 되려 큰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현장을 방문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을 때 공무원에 대한 불신의 벽이 높았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불신의 벽이 높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안전행정과 책임행정을 이루어서 이 불신의 벽을 신뢰와 믿음의 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금을 전폐한 실종자 가족들 앞에서 라면을 먹는가 하면 안전행정부 고위 공직자는 침몰 사고 현장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공무원들의 책임 회피는 사태 수습을 더욱 더디게 했고 실종자들은 물론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 지적에 대해 안보실은 재난사령탑이 아니다 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실종자 시신의 신원이 거듭 뒤바뀌는 혼선에도 사고 9일째가 되어서야 시신 인도 절차 대책을 내놓아 가족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누구 하나 책임을 지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지시를 내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뉴스와이 임광빈입니다. 이처럼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관료 사회의 칸막이 행정, 이른바 밥그릇 챙기기 행태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했던 칸막이를 없애라는 요구에는 메아리가 없었습니다. 조성음 기자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칸막이와 부처 이기주의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된 협업 실천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랍니다. 정부 출범 후 대통령의 줄기찬 당부에도 부처 간 협업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열흘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 부처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고 두터운 칸막이도 여전했습니다. 사고 직후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현장 방문을 건의받았지만 해양수산부의 1차 책임이 있다며 미루다가 뒤늦게 진도를 찾았습니다. 제주관제센터는 해양수산부가, 진도관제센터는 해경이 관할하는 이원화된 구조 역시 두 기관의 관할 다툼에서 비롯됐습니다. 관할 기관이 다르다 보니 제주에 처음 접수된 이상 징후가 진도에 전달되기까지 무려 12분이나 걸리며 귀중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어디인지를 두고도 혼선을 거듭했고 급기야 청와대마저 책임을 발뺌하며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모든 일을 관행대로만 처리하려는 관료들의 보신주의 역시 사태를 키웠습니다. 실종자 구조 수색 과정부터 정부는 민간과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 투입된 민간 잠수사는 16명에 그쳤습니다. 자원봉사자 분들의 뜻과 달리 기존 작업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제한된 시간 안에 최대한의 성과를 내야 하는 절박한 작업 현실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자원봉사자 분들의 참여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을 위한 통제였다고 밝혔지만 선체 진입로를 마련한 것도 화물칸에 들어간 것도 민간 잠수사였기에 지나친 통제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위기 때마다 조직과 예산 강화에만 열을 올려온 관료들. 어느 곳 하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이번 사태 이후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국민의 눈이 쏠려 있습니다. 뉴스와이 조성흠입니다.